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7가지의 단서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이 말씀. 사실 이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 중에 하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할 텐데 자, 하나하나 단서들 들여다보죠. 우선 그동안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청와대가 적극 해명하지 못했죠. 말 못할 사정이 뭐냐 했을 때 당일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로 성형에 상당히 관심을 보인 사실이 이번 청문회 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인지 아닌지를 확정하진 못하지만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단서로 잡았다. 그렇죠. 성형외과 비선의사였죠. 김영재 씨가 확인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얼굴이 많이 그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수술은 절대로 여기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붓기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은 한 적이 불가능하다고. 없다는 겁니까? 네, 시술로 한 적은 없다는 겁니까? 네네. 대통령이 시술을 문의는 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 당일은 아니더라도 보름 뒤에 대통령이 성형시술 받았다는 거는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두 번째 단서인데요. 그렇죠. 지난달 제가 이 시간에서 대통령이 눈 주변 지방 제거 수술 받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성형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눈 밑뿐만 아니라 오른쪽 입꼬리 그 한자로 팔자 모양 주름 있죠. 이거를 없앤 사실도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죠.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가 나고 보름 뒤? 그렇습니다. 보름 뒤. 그러니까 수색이 한창일 때 필러 시술을 받았다. 성형 시술을 받았다 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확인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용에 좀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세월호 당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 그날 성형 시술을 받았는지는 가려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 담당 의사들은 이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다. 이렇게 청문회 때 전부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당일 행적을 증명해주는 증거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3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남는 3가지 경우 뭡니까? 당일 시술이 없었다면 전날 밤에 시술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의무실 간호장교도요. 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해줬다고 했거든요. 민주당 손혜원 의원 음성 들어보시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 때 그때 주로 쓰라고 이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예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 세월호 참사 전날 밤 의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 찾지 않던 가글을 당일 오전에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탐색을 할 때 그날 7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 7시간 그리고 세월호 당일 밤 7시간도 대통령이 뭘 했는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비선 의사 말고 제3의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들으신 성형외과 의사 이야기는요. 비선 성형외과요. 자신은 칼로 하는 성형의사라서 비대칭은 못 잡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성형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그럼 제3의 비선의사도 아니라면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성형시술 가운데 필러 주사의 경우는요. 시술이 간단해서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 가운데 주사 잘 놓는다는 조모대위가 있거든요. 이번에 청문회 증인으로 안 나온 조모대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용의선상에 올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경우도 전부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형 얘기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성형 말고도 대통령이 마약 성분의 프로포폴 같은 걸 맞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라서 세월호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청와대가 터무니없이 많은 주사제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생긴 의혹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치의건 자문의건 비선의건 아니면 간호장교건 누구도 대통령에게 당일 주사 놓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혹시 대통령 스스로 주사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게 하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6번째 단서입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나요? 그제 이 돌발적으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 청문회에
엑스맨 내부의 적이라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있죠. 예. 이분이 김상만 의사를 상대로 한 신문에서 나온 말인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무튼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 다 해드리고 직접 해드렸습니다. 간호장교한테 간호장교가 아니라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주사 놓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줬다? 네. 야, 근데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해도 대통령이 자기 팔에 직접 주사 놨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 단서 그럼 뭡니까? 7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요. 바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근태입니다. 근태라는 건 근무 태도. 네네. 조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근태죠. 그렇죠. 주변에 근태 나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느 곳이나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있죠. 그런데 박 대통령 역시도 세월호 당일 근태가 불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하. 이용주 의원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상대로 한 신문 준비됐으니까 들어보시죠. 그 당시 아침 상황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관제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제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관제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 상황 보고를 집무실하고 관저 네. 양쪽으로 보냈다는 건데 이것과 근태와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 세월호 당일 북한이 침략이라도 해왔다고 하면 쳐보죠. 그러죠. 안보실장이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게다가 보고를 올린 당시는요. 오전 10시 무렵이기도 했거든요. 오전 10시면은 당연히 집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근무 시간에도 대통령이 집무실 정위치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한마디로 재택근무를 했다는 건데 아니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날 하루만 출근을 안 했던 걸까요? 그날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청와대 조리장인데요. 그렇죠. 퇴직한 조리장 한상훈 씨의 언론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는 그냥 일요일이건 뭐 평일이건 비서관회의나 무슨 뭐 국무회의 외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뭐 관저에 계시니까 그래서 세월호 그날도 관저에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을 처음에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국민들은 왜 평일에 출근 안 하고 관저에 있냐. 그 말을 못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평일에 그 시간에 네. 왜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느냐, 관저에 있느냐, 왜 침대에 머물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해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숨긴 게 아니냐라고 이 조리장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아하, 거죠. 그래요. 실제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달 11일까지 예. 대통령의 일정을 상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특히 수요일의 경우 일정을 잡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모두 43일 동안 아무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모든 수요일을 분석했을 때 43일 43개의 날 동안은 일정이 하나도 없었다. 수요일 날. 그렇습니다. 그럼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을 땐 뭐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일정 잡지 않는 날 미용시술 같은 거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아니면 뭐 TV를 보지 않았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TV요? TV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음성 들어본 청와대 조리장 그분 말에 따르면요. 예, 예.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혼자서 식사하면서 TV를 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TV 드라마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 길라임을 차은병원에서 이용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도 좋아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빈 좋아한다. 그 시크릿 같은 데 나온. 예. 진짜로 대통령이 좋아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빈은 해병대 제대 이후에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예. 작년에는요. 현충일 날 박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추모 헌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현빈이 이번에 촛불 집회 나오면 박 대통령이 즉각 퇴임할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죠. 네. 오죽하면 대통령이 드라마에 빠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 싶은 참 기막힌 상황이네요. 청와대가 7시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언론의 의혹이 보도가 되면 그건 안 했다고만 말을 하고 뭘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때 뭘 했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단서로 삼을 만한 7가지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특검이 이제 진상을 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세월호 사고가 다른 날 터졌어도 결과는 비슷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참담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알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평소 근무 태도를 보면 그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4년 4월 16일에만 그 7시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혹시 4년 내내 7시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닌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 뉴스였습니다. 사진이 붙었다고 해서 예. 그래프나 뭐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 믿으시면 크게 맞아요. 다치십니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은 그렇게 뭐 속보로 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예. 글쎄요, 대통령의 동선을 속보로 전하는 언론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주의하시고요. 근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흑뉴스에서 대통령이 결국 그날 근무 태만이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건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태라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정말 매주 수요일을 드라마 요일로 정하고 이렇게 쉬셨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고요. 예. 그럼 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에도 모든 것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 하는 것인데, 그런 태도는 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예,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저도 청취자도 한 분은 현빈은 이제 탤런트 강소라랑 사귄답니다. 예. 이런 제보, 그 대통령께서 이제 현빈은 좀 포기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우스개 문자가 올 정도로 소개하면서도 씁쓸해지는 오늘 기자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밝혔죠.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 예. 근데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여기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했냐면 당신은 아직도 피눈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국민행동의 논평의 차이점, 묘한 차이점을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묘한 차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국민행동 측은 피눈물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른다. 예.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 말을 쓰면은 피눈물 난다는 말의 뜻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쓰든지. 예, 예. 피눈물이 뭔지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는 어떤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르네요. 예, 우리가 그래서 박근혜 번역기라는 말까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언어학자의 도움을 빌어서 예. 박근혜 번역기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언어학자의 예. 도움 받으셨어요? 언어와 생각 연구소의 최종희 대표가 예, 분석해서 막 따끈따끈하게 아직 열어보지 서점에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 연구를 예. 한 거예요, 제대로? 책이 막 나왔습니다. 서점에는 아직 없을 그래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첫째, 오발탄 어법. 오발탄이요? 예. 2012년 SBS 힐링 캠프. 바쁜 벌꿀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 했죠. 그러나 힐링 캠프 출연해서. 벌꿀이 아니고 꿀벌입니다. 예, 바쁜 벌꿀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거는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에 나오는 바쁜 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에 오발탄이 되는 잘못 거죠. 쓴 거다. 뭐 많죠. 2012년 11월 25일 대통령 후보 등록 기자회견 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라고 했던 거. 예. 그다음에 이제 2012년 경기도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죠. 예. 전화 위기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전화 위복을 전화 위기라고 또 예, 해서. 위기에서 맞아요. 전화 위복의 계기로 가자 이건데 솔선을 수범하여 뭐 이런 거 솔선수범해서 예, 예.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뭐 이건 뭐였어요? 청년이 텅텅 빌. 대한민국에 청년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텅텅 빌 정도로 수출하자 아. 인력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예. 젊은이들의 군 생활이야말로 앞으로 군 생활할 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 포기한 흉악본, 인간 이기를 포기한 흉악본 이런 거죠. 예. 예. 누에가 나비가 되어 힘차게 오를 때, 이건 누에가 나방입니다. 이건 나비가 아니고 예. 이산화가스, 산소가스를 배출하는데 이산화탄소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명했던 예. 말이죠. 예. 뭐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켜.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분들은 한 번쯤은 틀릴 수 있어요. 누구나 말실수하니까 네. 저도 뭐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관용어구로 누구나 쓰는 말들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그러니까요. 이산화탄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입에 배서 관용어구로 다 나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극히 적은 거고 그 네트워크가 아주 협소한 거죠. 몇몇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어휘력과 조어 능력, 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능력이 상당히 결핍돼 있다. 이게 지금 학자의 분석입니다. 그렇죠. 학자의 변상욱 대기자의 분석입니다. 분석이 예. 아니라 학자들의 분석. 두 그러니까 번째. 뭐든 대충 얼버무려 말해야 되고 사회과학적인 용어는 빼고 감성적으로만 말해야 되는 거죠. 예.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식의 감성적인. 추상적으로. 예. 그다음에 영매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이번에 많이 겪은 거죠. 전 우주가 나서서 예, 예. 혼이 없고 비정상. 독특해요. 예. 우리 노력에 한국 경제가 달렸다는 점을 마음에 담으시고 예, 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예. 하늘의 응답이 예. 근본을 깨닫고 근본을 쥐면 세상 끝까지 꿰뚫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있어요.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종교 여러 종교를 대충 짬뽕한 최태민 씨와의 관계 그리고 그 시절에 배웠던 단어들이 이제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예. 1978년 옛날 새마음 갖기 부산 걸기대회 용어를 보면 하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려고 한다면 마음을 깨끗이 먼저 청소하고 참. 예. 정치 지도자가 계속 하늘만 믿으라 그러고 마음만 비우면 된다 그러면 밑에서는 불안한 거죠. 영매어법이라는 게 박근혜 어법, 박근혜 예. 대통령 어법의 특징 두 번째다. 예, 불통 군왕 어법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통 군왕 어법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왕으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버리겠다,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유체이탈 어법도 역시 유명하죠. 유체이탈. 예, 특히 세월호 때.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내겠습니다. 이 이야기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 이런 겁니다. 또 국회가 결정하면 따른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갔다 오셔야죠라고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확실하게 결정했는데도 예, 뭐 그냥 자리를 지키신다든가 이런 게 결국은 언어는 관계이고 자기 자신의 확장인데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의 공간이 너무 좁고 빈약하니까 항상 단순한 대립, 이분법적인 선택으로 생각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니면 나쁜 나라.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어릴 적 경험과 환경에서 온 이런 문제들이 결국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시정되거나 개선되거나 아니면 나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서요.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7가지의 단서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이 말씀. 사실 이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 중에 하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할 텐데 자, 하나하나 단서들 들여다보죠. 우선 그동안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청와대가 적극 해명하지 못했죠. 말 못할 사정이 뭐냐 했을 때 예. 당일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로 성형에 상당히 관심을 보인 사실이 이번 청문회 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인지 아닌지를 확정하진 못하지만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단서로 잡았다. 그렇죠. 성형외과 비선 의사였죠. 김영재 씨가 확인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얼굴이 많이 그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수술은 절대로 여기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수술한 다음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성형 시술 가운데 필러 주사의 경우는요. 시술이 간단해서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 가운데 주사 잘 놓는다는 조모 대위가 있거든요. 이번에 청문회 증인으로 안 나온 조모 대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용의선상에 올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도 전부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형 얘기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성형 말고도 대통령이 마약 성분의 프로포폴 같은 걸 맞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라서 세월호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청와대가 터무니없이 많은 주사제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생긴 의혹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치의건 자문의건 비선의건 아니면 간호장교건 누구도 대통령에게 당일 주사 놓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혹시 대통령 스스로 주사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
그렇습니다. 보름 뒤. 그러니까 수색이 한창일 때 필러 시술을 받았다, 성형 시술을 받았다 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확인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용에 좀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세월호 당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 그날 성형 시술을 받았는지는 가려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 담당 의사들은 이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다. 예. 이렇게 청문회 때 전부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당일 행적을 증명해주는 증거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남는 세 가지 경우 뭡니까? 당일 시술이 없었다면 전날 밤에 시술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의무실 간호장교도요. 예. 이 세월호 당일날 예.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해줬다고 했거든요. 예. 민주당 손혜원 의원 음성 들어보시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 때 그때 주로 쓰라고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예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 세월호 참사 전날 밤 의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 찾지 않던 가글을 당일 오전에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탐색을 할 때 예. 그날 7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 7시간 그리고 세월호 당일 밤 7시간도 대통령이 뭘 했는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비선 의사 말고 예. 제3의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앞서 들으신 성형외과 의사 이야기는요. 비선 성형외과요. 예. 자신은 칼로 하는 성형의사라서 비대칭은 못 잡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성형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그럼 제3의 비선의사도 아니라 그다음에 붓기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은 한 적이 불가능하다고. 없다는 겁니까? 시술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까? 네네. 대통령이 시술을 문의는 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 당일은 아니더라도 보름 뒤에 대통령이 성형시술 받았다는 거는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 네,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단서인데요. 그렇죠. 지난달 제가 이 시간에서 대통령이 눈 주변 지방 제거 수술 받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성형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눈 밑뿐만 아니라 오른쪽 입꼬리 그 한자로 팔자 모양 주름 예. 있죠. 이거를 없앤 사실도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죠.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가 나고 보름 뒤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7가지의 단서를 우리가 포착할 수는 있다 이 말씀. 사실 이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 중에 하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할 텐데 자 하나하나 단서들 들여다보죠. 우선 그동안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청와대가 적극 해명하지 못했죠. 말 못할 사정이 뭐냐 했을 때 예. 당일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로 성형에 상당히 관심을 보인 사실이 이번 청문회 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인지 아닌지를 확정하진 못하지만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단서로 잡았다. 그렇죠. 성형외과 비선 의사였죠. 김영재 씨가 확인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얼굴이 많이 그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수술은 절대로 여기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붓기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은 한 적이 불가능하다고. 없다는 겁니까? 시술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까? 네네. 대통령이 시술을 문의는 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 당일은 아니더라도 보름 뒤에 대통령이 성형시술 받았다는 거는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 네,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단서인데요. 그렇죠. 지난달 제가 이 시간에서 대통령이 당일날 예.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해줬다고 했거든요. 예. 민주당 손혜원 의원 음성 들어보시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 때 그때 주로 쓰라고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예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 세월호 참사 전날 밤 의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 찾지 않던 가글을 당일 오전에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탐색을 할 때 예. 그날 7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 7시간 그리고 세월호 당일 밤
7시간도 대통령이 뭘 했는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비선 의사 말고 예. 제3의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앞서 들으신 성형외과 의사 이야기는요. 비선 성형외과요. 예. 자신은 칼로 하는 성형의사라서 비대칭은 못 잡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성형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그럼 제3의 비선 의사도 아니라면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성형시술 가운데 필러 주사의 경우는요. 시술이 간단해서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 가운데 주사 잘 놓는다는 조모 대위가 있거든요. 이번에 청문회 증인으로 안 나온 조모 대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용의선상에 올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도 전부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형 얘기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성형 말고도 대통령이 마약 성분의 프로포폴 같은 걸 맞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라서 세월호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청와대가 터무니없이 많은 주사제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생긴 의혹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치의건 자문의건 비선의건 아니면 간호장교건 누구도 대통령에게 당일 주사 놓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혹시 대통령 스스로 주사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게 하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6번째 단서입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나요? 그제 이 돌발적으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 청문회 엑스맨 내부의 적이라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있죠. 예. 이분이 김상만 의사를 상대로 한 신문에서 나온 말인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무튼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 다 해드리고 직접 해드렸습니다. 간호장교한테 아니, 간호장교가 아니라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주사 놓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줬다? 네. 야, 근데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해도 대통령이 자기 팔에 직접 주사 놨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 단서 그럼 뭡니까? 7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요. 바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근태입니다. 근태라는 건 근무 태도. 네네. 조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근태죠. 그렇죠. 주변에 근태 나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느 곳이나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있죠. 그런데 박 대통령 역시도 세월호 당일 근태가 불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하. 이용주 의원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상대로 한 신문 준비됐으니까 들어보시죠. 그 당시 아침 상황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관제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제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관제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 상황 보고를 집무실하고 관저 네. 양쪽으로 보냈다는 건데 이것과 근태와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 세월호 당일 북한이 침략이라도 해왔다고 하면 쳐보죠. 그러죠. 안보실장이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게다가 보고를 올린 당시는요. 오전 10시 무렵이기도 했거든요. 위헌 지방제거수술 받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성형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눈 밑뿐만 아니라 오른쪽 입꼬리 그 한자로 팔자 모양 주름 예. 있죠. 이거를 없앤 사실도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죠.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가 나고 보름 뒤? 그렇습니다. 보름 뒤. 그러니까 수색이 한창일 때 필러 시술을 받았다. 성형 시술을 받았다 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확인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용에 좀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세월호 당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 그날 성형 시술을 받았는지는 가려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 담당 의사들은 이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다. 예. 이렇게 청문회 때 전부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당일 행적을 증명해주는 증거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남는 세 가지 경우 뭡니까? 당일 시술이 없었다면 전날 밤에 시술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의무실 간호장교도요. 예. 이 세월호